설명 좀 해볼게요. 근데 자고로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1급은 그냥 다 잘 나와요. 그래서 어디 갔냐? 내가 적어놨는데, 왜 없지? 없네. 아, 여기 있다. 어디 있냐면 순서대로 있구나. 이렇게 좀 내요. 잘 낸다라는 거죠. 나중에 올릴게요, 여러분들. 예, 지금은 안 푸시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시간, 이제 시험 다가오면 푸실 거니까. 그때 올리고. 그렇죠. 자, 보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대손인데요. 자고로 대손은 계산 문제, 말 문제, 실기 다 잘 나오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무 2급까지 가셔도 회계 1급, 그러니까 일단 그냥 회계세법 전부 다 중요해요. 대손이라는 게. 예. 자, 그럼 대손이 뭔지 좀 해볼게요. 대손은 뭐냐면, 대자가 빌려줄 대자 씁니다. 빌려줄 대. 그러니까 빌려줬다라는 건 채권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냐? 그 손자는 우리가 손실할 때 손자예요. 그러니까 채권 받을 거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받을 게 있는데 손실 발생했다라는 게 떼어 먹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는 떼어 먹혀. 그 말은 채권이 회수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 먹혔을 때를 우리가 못 받게 된 채권을 회계에서 대손이라고 해요. 대손. 알죠? 그럼 선생님 못 받게 되면 비용 처리해야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로 따지면 우리 여러분들이 아파트 사시게 되면 아파트는 언젠가는 수리할 거잖아요. 그럼 아파트 언젠가는 수리할 건데 수리비를 실제로 아파트 수리할 때 내요? 매달 내요, 여러분들은? 매달 내요. 왜 매달 내요? 아파트 수리하면 내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아파트를 수리할 때 내라고 하면 대부분 난 안 낼 거지, 그죠? 그죠? 일단 전가를 할 확률이 높아, 그죠? 안 낼 거라고 안 낼 그렇게. 예, 그럴 확률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위험이 닥쳤을 때 그때 수리비 지출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대비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위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리를 지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댐에 물 왜 받아나요? 댐에 물 왜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댐에 물 자랑하려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시 모를 가뭄. 맞죠? 가뭄 위험이죠? 맞죠? 이제 논이 마르고 그런 거, 농작물 이제 말라 죽고,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을 미리 채워두는 거잖아요. 회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회계도 우리가 혹시 모를 위험 있죠. 혹시 모를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에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높으면 실제로 그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친구들하고 이제 용어로 따지면 속된 말로 지읒댔을 때, 죄송해요. 지읒댔을 때, 정말 큰일 났을 때, 그 뜻이에요. 정말 지읒이 정말 큰일. 정말 큰일 났을 때 비용으로 회계는 처리하잖아요. 왜? 투자자들 있잖아. 맞죠? 내 돈 가지고 장사하면 그냥 실제로 못 받았을 때 비용하면 돼요. 위험이 닥쳤을 때 비용. 이렇게. 맞죠? 근데 투자자들은, 주주들은 어떻게? 위험이 누가 봐도 우리 회사가 이런 위험이 발생할 것 같아요. 소송에 걸렸어. 소송에 걸렸는데 소송에서 누가 봐도 질 것 같아요. 김앤장한테 물어봐도 안 돼. 김앤장이, 죄송합니다. 이건 저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누가 봐도 지읒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미리 비용으로 처리를 해. 미리. 그렇죠? 미래에 발생 가능성이 높으면 미리 비용으로 처리해야 재무 구조를 안정적, 건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건전적으로 해야지. 미리 알려줘야지. 주주들한테, 투자자들한테. 맞죠? 그래서 혹시 모를 위험성에 대비해서 우리 항상 회사들은 미리미리 비용으로 처리해요. 맞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GS건설 있죠? 뭐 옛날에 어떤 거 있었어요? GS건설이? 그 순살 해가지고 살금 빼먹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뼈가 없다 해서 저거 그게 있었잖아요. 저 그런 거 잘 지어. 아무튼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이제 순살이 죄송합니다. 철근을 빼먹어가지고 그 이제
조사 나간다라고 했죠. 조사. 그럼 조사 나간다고 했을 때 누가 봐도 네, 재공사 하라고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익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수익은 없고 이제 나갈 일만 남았지. 그래서 6천억인가를 미리 비용 다 잡았어요, 그냥. 미리. 추정해 가지고. 왜냐면 GS가 상장회사란 말이에요. 주주들한테 저희 회사가요, 누가 봐도 지읒될 것 같으니까요, 미리 비용 처리했어요. 라고 하면 이게 악재가 아니에요. 이미 달고 있는 내용이야. 그렇죠? 달고 있는 내용이 이제 미리 떨었어. 비용을 미리 떨게 되면 나중에 실제 지출할 때 안 떨어도 되잖아요. 그럼 어차피 우리 주가는 미래 반영하는 거지. 지금은 다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지 지금 그 업황이 좋다고 들어가면 망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아무튼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비용 처리. 아무튼 그렇게 깔고 열심히 깔았어. 이제 서론을. 자, 그럼 당연히 대손도 못 받은 거죠. 그럼 못 받았을 때 비용이에요? 아니에요. 못 받을 것 같은 금액이 거의 확실해.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럼 미리 비용으로 처리해서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근데 언제 보고하냐면 우리가 보고는 상장 기업이 아니라 우리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건 12월 31일 날만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기말에 대손을 예상해서 그 예상인 만큼 미리미리 비용합니다. 아셨죠? 이걸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 아파트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아니면 가뭄, 댐. 자, 해보죠. 그럼 일단 여기서는 개정 과목은 신경 쓰지 마세요. 개정 과목까지 생각하면 머리 터지게. 논리 자체도 막 짜증나 죽겠는데 개정권까지 생각한다? 머리가 빠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비용의 개정 과목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해보자. 여기 사례. 자, 2025년 12월 1일 날 상품을 100만 원에 판매했대요. 그 상품 외부에 판매한 금액을 상품 매출이라고 하죠. 상품 매출이 100만 원 발생했는데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 다음 대변에 상품 매출. 오래간만에 하죠? 우리 상품을 깔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례만 놓고 보면. 못 까지. 왜? 상품은 장부에서 제거해야 되는데 상품은 구입한 걸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원가로. 그렇죠? 근데 원가가 없잖아. 없으니까 못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상품을 재고 자산을 팔 때 여러분들 배려한답시고 원가 안 준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품을 대변으로 까시면 안 돼요. 70만 원, 만약에 원가가 70만 원이라고 하면 70만 원 잡아 빼야 되지만 지금 원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채권이 발생했다. 외상 매출금이 채권이잖아요. 그럼 채권이 증가한 거죠. 그럼 채권이 증가하면 당연히 수익을 증가시켜, 즉 수익을 인식해요. 그러니까 채권이 있다라는 건 수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 회계에서 비용은 언제 잡혀요? 대원칙. 그쪽 운반비 쪽에서 했죠. 관련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2025년도에 인식됐으면 비용도 2025년도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중요. 자, 이제 사례 2번. 자, 외우셔야 될 게 이 대손 쪽은요. 각각 요 12월 30일 있죠. 대손 쪽은 12월 31일에 뭐를 하냐면 대손을 예상해요. 예상. 못 받을 것으로 추정을 해야 돼요. 12월 31일마다. 자, 보죠. 자, 2025년 12월 31일 날 거래처에 대한 기사를 접해봤대요. 여기 거래처 위에 있는 거래처 접해보니까 대표자가 사망했대. 죽여버리게 그냥. 그냥 사망했대. 사망해가지고요. 이제 요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있잖아요. 이 중에서 10만 원은 못 받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대. 예상. 즉 10% 정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회계에서는 어떻게 이걸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해요.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제가 이게 네모 박스에 친 거. 감가상각 무게 꼭 비슷하죠? 그렇죠.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회사의 매출 채권. 저 매출 채권이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합친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매출 채권이 47억 있다. 총 채권을 받을 건 47억 있다. 근데 이 중에서 대손에 대비하기 위해서 회계는 충당금이라는 게 쌓아두는 걸 충당금이라고 해요. 충당금. 그거에 대비해서 쌓아두는 금액을 충당금이라고 해요. 알죠? 충당은 또 어떤 말이에요? 쌓아둔 금액이 충당금이고, 충당은 어디에 쓰는 걸 충당이라고 해요. 어디 충당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 임차보증금 내면, 우리 임대보증금을 혹시라도 얘가 임차료 안 내면, 그죠? 임차료에 충당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 그냥 그렇다고. 아무튼 대손에 대비하기 위해서 쌓아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어떻게 알려주는 거냐면 주주들한테 저희 회사가 올해 연도 말에 총 매출 채권이 47억 있는데요. 이 중에서 10억 정도죠. 10억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지. 단기 대여금. 제가 이제 거래처에 돈을 빌려준 게 11억이 있는데요. 거의 다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회사의 단기 대여금은 주로 어디냐면 주주입니다. 주주래. 네, 대표이사한테 빌려줍니다. 주로. 기업들은. 그럼 대표이사 잘 안 갚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이제 회계감사 나가면 말이 쪼겠지, 이제 그 감사가. 그렇죠? 회계사가. 아무튼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채권은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달고 다니게 돼 있어요. 못 받을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이제 알 수가 있겠지. 그냥 딸랑 퉁 쳐가지고 얼마 이렇게 표시하면은요. 아, 채권이 이 정도 있구나. 인지 아니면은 못 받을 것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대손 충당금이라는 뭐라고 그러냐면 채권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불러요. 알죠? 그래서 시험에 다 나와요.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달고 다니는 건 채권만 달고 다녀요. 채무는 달고 다니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채무는 달고 다니면 무슨 말이에요? 저 떼어 먹을 것 같다. 세무조사 나옵니다. 떼어 먹을 거, 이 정도 떼어 먹을 것 같다. 재미없어?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근데 우리는 분계를 끊어야 되잖아요. 분계. 그럼 분계를 끊을 때에는 마이너스로 못하죠? 플러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플러스 분계를 하려면 우리가 본래 위치 알아야 되겠죠? 그럼 대손충당금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요거를 빼는 거니까 대변태생입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대변태생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사례 2번이죠. 사례 2번. 그럼 사례 2번에서 재무상태표에 주주들한테 이렇게 표시할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매출 채권이지만 이렇게 할게. 우리 시험은 외상 매출금 출제하니까. 자, 외상 매출금이 지금 100만 원 있었죠? 위에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10만 원은 못 받을 것 같다. 요게 대손충당금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 응? 그치. 여러분 방금 보셨잖아. 요, 이게 1기라고 하자면 1기. 됐죠?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끊는데, 요거부터 보세요. 자고로 왼쪽은 인정하지 않아요. 왼쪽은 뭐냐면 직접삼각법이라 해가지고 실제로 떼어 먹혔을 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떼어 먹혔을 때. 그렇죠? 이건 회계 입장에서 별로 안 좋아. 왜냐하면 주주들한테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많이 높다면 그거 미리 비용해야 돼.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잖아. 그렇죠? 그럼 주주 놀릴 일 있어? 서프라이즈 좀 해가지고 자, 너를 위해 준비해서 떼어 먹혔음! 이렇게 지금 막 승질 나는 거야, 진짜로. 내 돈까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좀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 우리 입장에서 이게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충당금 설정법은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설정, 못 받을 것 같은 금액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만 원 늘려야 되겠죠? 이렇게 대손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10만 원 쌓아뒀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차변에 그냥 지금은 비용. 계정 과목까지 하면 머리 아파.
그래서 그냥 비용 처리 미리 한다. 떼어 먹혔을 때가 아니라 떼어 먹힐 것 같은 미리 비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죠. 그럼 왜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채권이 이렇게 증가하면 수익이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채권이 있다라는 건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럼 채권을 우리가 잡는다라는 건 관련 수익을 2025년도에 잡잖아요. 그렇죠? 그럼 채권은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해당 비용이 만약에 2년 뒤에 못 받았대. 그럼 그때 비용 처리하면 수익과 비용 대응이 안 돼요. 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관련 우리가 비용을 상품 매출, 요 수익이 있었을 때 채권 잡아놨잖아요. 관련 비용을 2025년도에 대응도 시키면서 미리 위험을 경고하면 그만큼 좋다라는 거예요. 회계 입장에서는. 그렇죠? 투자 여러분들이 이제 돈 잃어보면 이게 이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얘기할 거야. 알죠? 진짜로. 다 이렇게 합니다. 모든 회사가. 알죠? 아무튼 그래서 수익 비용 자 이렇게 또 네모박스래. 이렇게 형광펜 건 관련 수익이 장부에 기록됐을 때 비용을 대손상갑비 이렇게 비용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례 3번 볼게요. 연결입니다. 연결. 자 연결. 자 2026년 1월 13일 날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실제로 13만 원 못 받았대요. 그럼 이건 예상이에요? 확정이에요? 확정된 거예요. 못 받았다잖아요, 얘는. 그래서 얘는 못 받음. 확정입니다. 그럼 대손이 확정되면 이제 채권을 어떻게? 감소시켜야 돼요. 왜? 채권은 회수해도 감소하지만 떼어 먹혀도 감소해요. 친구가 날랐어. 돈 빌려가 놓고. 그럼 감소하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외상 매출금을 깝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외상 매출금을 까야 되니까 대변에 이렇게 근데 자고로 얘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얘는 이거죠. 채권 빼면서 실제로 떼어먹힌 금액을 이때 그냥 한 방에 비용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우리 입장에서, 할만하다. 그치, 괜찮다. 쉬우니까 그런 거지, 그건. 회계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충당금 설정법 인정하지 보세요. 그럼 일단은 채권 13만원 못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 13만원 날리는 거죠? 맞죠? 그러면 또 비용해? 아니지. 13만원 떼어 먹혔지만 미리 비용해. 이건 어떻게? 2025년 12월 31일 날 실제로 떼어 먹힌 거예요. 떼어 먹힐 것으로 예상이 된 거예요. 예상만 됐는데 미리 비용했잖아요. 근데 이 13만원을 또 비용하면 비용 2번 잡는 거예요. 맞죠? 2번 잡는 거니까 그리고 미리 그거 못 받을 것 같아가 10만원 쌓아뒀잖아요. 쌓아뒀으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수리비가 들었을 때 미리 쌓아둔 수리비 맞죠? 모아놓은 거에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있던 대손 충당금이 지금 차변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나머지 3만 원은 미리 비용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엄밀히 그러면 대손충 그러면 이제 이 3만 원은 굳이 내가 10만 원 쌓아놨는데 13만 원 못 받게 됐으면 예상치 못하게 3만 원 떼어 먹힌 거잖아요. 그럼 예상치 못한 건 비용 처리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 비용 처리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왼쪽과 오른쪽에 총 비용을 왼쪽과 오른쪽의 총 비용 보면 왼쪽 그냥 떼어 먹힌 거 13만 원 비용이잖아요. 오른쪽도 10만 원, 3만 원 한 누적으로 하면 13만 원 비용이 돼요. 그치? 응. 되지만 누가 봐도 왼쪽이 쉽지만 회계 입장에서 오른쪽이 수익 비용 대응 측면에서도 좋다라는 거예요. 미리 경고도 하고. 아셨죠? 이렇게 어차피 둘 다 13만 원의 비용 되는 거죠. 총. 그렇잖아. 그래서 회계 입장에서는 무조건 오른쪽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계하실 때 그죠? 쉽게만 공부하면 어떡해. 그죠? 어려운 것도 받아들이셔야 줄 아셔야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너는 뭔데? 라고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항상 위로 갈수록
어려운 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잘할수록 예, 사회적 대우도 많이 받고 호수도 많이 받잖아요. 별로 아니야? 좀 아니 여러분들 너무 엇나가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엇나가지 말고 그죠? 우리 그렇죠 그런다 맞죠? 우리는 이상향을 꼭 봐야지 이상향 맞죠?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아래에는 제가 방금 떠들었던 걸 못 받을 가능성도 표시해주고 10만 100만 원 중에 여기처럼 10만 원 못 받을 것 같아요도 표시해서 재무적 안전성이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자산을 과대하는 거잖아요. 100만 원 딸랑 처리하면 맞죠? 자산을 과대평가하면 안 돼. 맞죠? 그래서 못 받을 것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수익 비용 대응 측면에서 괜찮고, 맞죠? 그게 여기에 이렇게 있다. 자, 됐고요. 여기까지는 그래.